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이민자라고 합니다. 외동아들 민석이는 40살이 됐네요. 제 이야기는 지난해 추석 즈음에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추석 준비는 잘하고 있니? 아, 엄마. 그게, 민석이의 목소리가 어쩐지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왜 무슨 일 있니? 그게 이번 추석에 저희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뭐라고? 무슨 소리니? 그게 저희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휴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추석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게다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민석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전화를 끊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죠. 어떻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민석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이 되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민석이가 이번 추석에 집에 안 온대. 해외여행 간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다더라. 남편의 반응이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놀랐죠. 당신은 괜찮아? 우리 아들이 명절에 집에 안 온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겠지. 남편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을지, 왜 하필 명절에 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 또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그날 오후 저는 평소에 자주 만나는 동네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죠.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민석이가 이번 추석에 집에 안 온대. 친구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아, 그래. 요즘 명절 연휴에 다들 해외 가잖아. 우리 애들도 작년에 그랬어.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하더라고. 음식 준비하고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친구들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친구 중 한 명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너 마음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젊은 사람들도 자기 삶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가는데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 민석이와 며느리도 저렇게 행복하면 좋겠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켰는데 마침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거리 운전, 과도한 음식 준비, 가족 간의 갈등, 젊은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둘 나열되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명절을 기다리며 설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죠.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친구들 만나고 TV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변화는 때론 두렵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년 같았으면 이맘때쯤 김치도 담그고 제사 음식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텅 빈 집안을 보니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켰어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 명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부부들의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명절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과 과도한 음식 준비,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는 한 젊은 부부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명절만 되면 어느 집을 먼저 가야 할지,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고민돼요. 양가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직장에서 겨우 받은 휴가인데 그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피곤해 죽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민석이와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어요. 명절 문화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꼭 명절 당일에 만나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 가족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니 이웃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만의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때 문득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전화를 걸었죠. 민석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요? 난 괜찮아. 너희 여행은 어때? 정말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쉬면서 재충전하고 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죠. 그래, 잘했어. 엄마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고집 부렸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해 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의 관계가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 같아 기분이 좋았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나가서 식사하는 게 어때?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이내 동의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식당에 가니 우리처럼 나온 부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 그러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식사를 하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젊은 시절, 지금의 민석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요. 여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것 같아. 민석이네 가족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어. 그래, 나도 동감이야. 우리 세대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름달이 유난히 밝아 보이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 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석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즐거운 여행 되고 있니?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다음에 시간 될 때 편하게 놀러와.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사랑은 꼭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죠.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통화를 하자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화면 속 민석이와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 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머, 너희 좋아 보인다. 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이번 여행으로 저희 둘 다 많이 재충전됐어요. 민석이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번 여행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던 마음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행복해 보이니 엄마도 기쁘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명절에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고집 부렸지.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도 이제 많이 배웠어. 꼭 명절날 만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단다. 그 말을 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석이와 며느리도 눈시울을 붉혔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러면 좋지.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편한 때 와.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영상 통화를 끊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참 좋아 보이더라.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 보니
그들의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맞아.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자주 연락하면서도 그들의 생활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죠. 무엇보다 그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 나야 뭐 늘 그렇지. 근데 넌 왠지 달라 보여. 그래,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아들 부부의 선택에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와, 대단하다. 나는 아직도 그게 힘들더라. 나도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어? 글쎄, 처음에는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가족 간의 사랑은 꼭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경청했어요. 맞아.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이제 우리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어. 그날 이후로 우리 모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시간 되면 이번 주말에 놀러 오지 않을래? 엄마 갑자기요? 응, 별일 없어. 그냥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알겠어요, 엄마. 집사람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게. 세상이 변하니 우리도 변해야겠지. 맞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뭔데?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문화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깊어졌어요.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계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남편의 표정이 어쩐지 비밀스러워 보였어요. 우리 구정 연휴에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때? 응? 여행?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거든요. 그래.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집을 비우는 것도 걱정되고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죠. 글쎄, 갑자기 여행을 가도 될까? 왜 안 돼? 우리 아들도 그렇게 여행 다녀왔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왜 우리는 못 가겠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떨까? 겨울 제주도도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 제주도라. 젊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신혼여행이었죠. 이제와 다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제주도로 가자.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한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여보, 우리 겨울 올레길도 걸어볼까? 그래, 듣기로는 겨울 바다 풍경이 아주 멋지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따뜻한 국물 요리랑 흑돼지 구이도 꼭 먹어봐야 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상에 치여 잊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부부에게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가 될까?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 하얗게 눈 덮인 한라산, 귤밭의 주황빛 풍경.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보, 저기 봐. 겨울 바다가 정말 멋지네. 그러네. 우리 저기 가서 사진 한 장 찍을까? 남편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우리가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올레길을 걸으면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보네. 그러게,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를 구워 먹으면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여행 가자고 했을 때 조금 걱정됐어. 왜? 그동안 집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즐길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나도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 정말 좋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우리 관계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중에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제주도 여행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민석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희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희도 부모님께서 여행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뻤어요. 민석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일출을 보러 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여보, 우리 인생도 저 일출 같아.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네. 이번 여행을 계기로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볼까?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죠. 서로에 대한 이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제야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그러게. 우리도 이제 자주 여행 다녀올까? 좋아. 그리고 다음에는 민석이네 가족이랑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부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새로운 경험의 소중함까지.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 보고 싶을 때 만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찾아뵀으면 해서요. 그래, 좋지. 언제든 와. 민석이의 제안에 기쁘게 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와야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찾아오겠다는 말에 더 큰 감사함을 느꼈어요. 주말이 되어 민석이네 가족이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귀여운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집안이 생기로 가득 찼어요. 어머, 우리 강이 지연이 왔구나. 어여쁘게들 자랐네. 손주들을 안아주며 민석이와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늘 잘 지내지. 너희는 어떻고?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석이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취미 활동 등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았죠. 그러고 보니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 다녀왔잖아. 와, 제주도 이야기해 주세요. 민석이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어요.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음식도 다 맛있더라. 풍경이 정말 끝내줬어. 그 말에 민석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잖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외식하는 게 어떨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모두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을 고집했던 제가 외식을 제안한 거였으니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음식 아니야, 오늘은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족 모두가 편하게 식사하는 것도 좋잖아. 그렇게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손주들은 신나게 떠들어대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하게 시간 보내니까 더 자주 오고 싶어지네요. 그래, 엄마도 오늘 참 좋더라. 앞으로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이렇게 만나자. 민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참 좋았어. 그러게. 이렇게 편하게 만나니까 더 좋더라고. 우리가 변하니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내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요. 가족 간의 사랑은 꼭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부부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취미? 글쎄, 우리 나이에 무슨 취미를 가져? 나이가 중요한가?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럼 뭘 해볼까? 요리 교실은 어떨까? 요즘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다던데. 남편의 제안에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부엌에 들어와 본 적 없는 남편이 요리라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동네 문화센터의 부부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 수업에 갔을 때는 어색하고 긴장됐죠. 하지만 우리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다른 부부들을 만나니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파스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남편과 함께 요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서툴게 양파를 썰고 저는 마늘을 다졌죠. 여보, 조심해. 칼 쓰는 게 위험해 보여. 괜찮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서로를 걱정하며 웃음 짓는 모습이 마치 신혼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게, 나도 즐거웠어. 우리가 함께 만든 요리라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후로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요리의 날이 됐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은 민석이네 가족을 초대해 우리가 배운 요리를 대접했어요. 와, 아버지께서 직접 요리하셨다고요? 민석이의 놀란 표정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요즘 요리에 푹 빠지셨어.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부부 요리 교실에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작은 변화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요리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취미를 함께 시도해 봤어요. 등산도 가고 꽃꽂이도 배우고 심지어는 댄스 교실도 다녀봤죠. 때로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만든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이렇게 함께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니까 인생의 2막을 시작한 것 같아. 맞아. 우리가 변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게,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거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함께 요리를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이런 변화는 우리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민석이네 가족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꼭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가족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동네 친구들도 우리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며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나이 들어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할 거라 생각했던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설렘이에요.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의 기회가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두렵고 낯설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변화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의 여행, 함께하는 취미 생활, 그리고 아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베트남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들 내외는 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각자의 장소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저는 여행 준비를 하러 가봐야겠어요. 짐을 싸면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 글이 여러분께 전해질 때쯤이면 저는 여행 중이겠네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행복한 가족이 되세요. 그리고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더 큰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 이름은 박혜순이고 올해 67살입니다. 외동아들 동규와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지요. 요즘 시장에 가면 오랜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찌나 좋던지 하면서 자랑을 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혜순 씨는 복도 많지?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 짓습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참 귀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식사 시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자니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구나 하고 생각했죠. 동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어릴 적 배운 방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접으면 돼.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하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싶어서요. 얼마 전 공원에 나갔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 동네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혜순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김할머니는 어떠세요? 요새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지.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감사함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며느리와는 이런 갈등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문제는 손주 교육 문제였어요. 김할머니는 손주에게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이의 흥미를 중시하는 교육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공부가 최고였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손주도 비슷한 나이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봤죠. 김할머니, 제 생각에는 아이의 흥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래요? 혜순 씨는 어떻게 하길래 며느리랑 잘 지내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제 생각도 조심스레 전하고요. 김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며느리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동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동규 좋아하는 갈비찜도 특별하게 준비했지요. 식사하는 도중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하나보단 둘이 좋아. 6살 차이인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였죠. 우리 며느리, 이제 둘이 먹어야 하니까 더 잘 먹어야 해. 좋은 재료들을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너는 몸 조심해야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임신했다고 아픈 것도 아닌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같이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채소를 썰 때 저는 옆에서 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제가 태교로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던 좋은 노래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 동규 가졌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 나중에 들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저녁에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차렸어요. 어머,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네요. 라고 동규가 말하자 며느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랑 같이 만들었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길. 며느리의 임신 소식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덧이 너무 심해 보였거든요. 얘야, 괜찮니?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우리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며느리의 예민해진 성격 때문에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음식이 싱겁다고 해서 임신하면 입맛이 없어진대. 조금만 참아.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중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어제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미안해. 하고 사과했더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신음식이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물을 만들어 며느리 방에 가져다 두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했지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너는 편하게 쉬어. 하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입덧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개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 날은 며느리 옆에 가만히 앉아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주의 유치원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할머니, 나 긴장돼. 하고 손주가 말하길래 우리 손주 잘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키우기 참 힘들죠? 하고 그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대해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생각이 달라 힘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군요. 저도 한번 며느리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애기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 며느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랬군요, 어머니. 제가 가보지 못해 아쉽네요. 순간 며느리의 반응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많이 피곤할 거야.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많이 피곤하구나.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며느리는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피곤해서. 그런데 어머니,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관심 있게 듣더니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명절 준비를 하려니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아가,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송편을 참 예쁘게 빚었지. 올해는 어떻게 만들까? 하고 물었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 사실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만 하고 쉬어도 될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 준비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즘 며느리들은 책임감이 없구나.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후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아들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가 나간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 텐데. 라고 동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집이 이렇게 조용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는 생각과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손주 방에 가보니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녀석 또 장난감을 안 치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겠지만 이번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조금 쌓여 있는 걸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바빴을지 새삼 느껴졌어요. 천천히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내가 며느리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밝고 활기찼었는지. 요즘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때의 미소를 보기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나는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니 부럽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할머니였어요. 혜순 씨, 여기서 뭐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김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김할머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리다니. 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김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혜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그래도 전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하고 말하는데 김할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혜순 씨,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김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해. 김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며느리에게 다가가야겠어요. 고마워요, 김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김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먼저 사과해야지. 집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꼭 며느리에게 연락해봐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문자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나을까?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이다 결심했어요. 문자를 보내자. 며느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우리 손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네. 손주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써줄래? 손주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짧게 보내면 안 돼요. 마음을 더 담아서 보내야 해요. 손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구나. 그럼 이렇게 써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어제 일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임신으로 힘든데 내가 더 힘들게 했어. 용서해주면 앞으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그동안 고마웠어. 손주가 열심히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저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할머니,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글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썼어. 고마워. 손주가 말했어요. 자,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용서해 줄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답장이 왔나 확인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혹시 문자가 잘못 갔나? 아니면 며느리가 내 번호를 차단했나? 불안한 마음에 손주를 다시 불렀어요. 얘야, 문자가 잘 갔는지 확인해 줄래? 손주는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잘 갔어요. 엄마가 아직 답장을 안 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져 가는데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며느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 안 곳곳을 서성이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확인해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죠. 다시 손주를 불러 부탁했어요. 얘야,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래? 손주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내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뵙고 이야기 나눠요. 며느리의 답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다행이야. 며느리가 이해해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 며느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며느리가 오늘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겠어. 서둘러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등어와 미역, 그리고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은 과일들을 샀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등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대로 매콤하게 졸여냈고, 미역국은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을 것 같아 넉넉히 끓였죠. 음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만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언제 올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죠. 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는 채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마음을 느꼈죠. 잠시 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죠. 아가,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임신하고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버거웠을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는 서로 힘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아가,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뱃속 아기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아가, 나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며느리의 입덧이 심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며느리도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챙겨주었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가족은 이런 거구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제 곧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나 오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경청의 중요성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작은 갈등이 있다면 부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족. 그런 가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